녹음실에서는 현장 사운드를 보완하고 정돈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필요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 후반 작업 과정에 이루어지는 사운드 작업 과정에는 대사 편집, 후시 녹음, 폴리, 음향 효과, 믹싱이 있다. 그럼 사운드 작업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대사 편집은 프로덕션에서 녹음된 사운드에서 OK 테이크를 골라내어 영상과 대사의 싱크를 맞추고 대사에 포함된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등 정확하고 부드러운 대사 전달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후시 녹음은 프로덕션 사운드의 음질이 좋지 않거나 대사에 들어간 잡음의 정도가 심해 현장 사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배우가 녹음실에서 영화 화면에 맞춰 대사를 다시 녹음하는 작업이다. 사운드 이펙트는 화면에 보이는 실제 소리와 가상의 효과음, 주변음 등으로 구분된다. 폴리는 할리우드 사운드 이펙트 아티스트였던 잭 폴리의 이름을 딴 사운드 효과이며 폴리 효과는 발자국, 소품의 움직임, 옷깃의 부딪힘과 같은 소리를 사람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믹싱은 준비된 모든 사운드의 요소들, 대사, ADR, 음악, 사운드 이펙트, 폴리 이펙트 등의 각 요소의 사운드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조합하는 작업을 말한다. 일단 영화 믹싱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영화의 사운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있겠죠. 그 다음에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분류가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작업하는 거는 대사와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을 작업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음악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제 따로 작곡자가 지정이 되고 그분이 이제 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영화 속에다가 삽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그 음향적인 요소를 골고루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그 그림의 느낌에 맞게 그 섞는 작업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믹스가. 섞는 작업.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팥빙수를 만들면 팥이 필요하고 우유가 필요하고 빙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죠. 뭐 젤리도 있고 떡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팥빙수의 맛이 달라지듯이 이 음향 작업도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주로 접하는 영화 재생 방법이죠. 재생 방법은 5.1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돌비 디지털이라는 포맷인데 그걸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뭐 95% 이상의 영화가 그 포맷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DVD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DTS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건 이제 일종의 영화의 사운드를 다 제작이 끝난 영화의 사운드를 어떻게 압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느냐 그런 그 방식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건데 뭐 5.1에서는 가장 그 대중적인 포맷이 돌비 디지털과 DTS 방식입니다. 돌비 디지털 방식과 DTS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돌비 디지털은 우리가 보는 그 필름 자체에 소리가 직접 입력이 돼요. 그런데 DTS 방식은 타임 코드라는 어떤 일종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호가 들어가고 그 영상기에서 그 부호를 읽어서 따로 신호를 주게 되면 CD롬에 들어있는 사운드가 재생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방식이 차이가 나니까 인코딩 방법이나 디코딩 방법이나 그런 것들도 차이가 나고 제작할 때도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사운드 슈퍼바이저는 사운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감독과 직접적으로 작품에 대해 논의하고 스텝을 구성하여 사운드 작업을 이끌어간다.
사운드 슈퍼바이저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신이 구성한 사운드 스태프들의 역할 분담과 작업 방법 및 진행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감독과 협의된 영화의 방향에 맞게 사운드 연출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운드 슈퍼바이저는 어느 정도 영화를 이해하고 연출자가 원하고 생각하고 있는 초상적인 사운드의 연출을 부각시켜야 하는 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일단 돌비 방식은, 돌비 포맷은 필름에 두 가지의 신호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4개의 트랙을 5.1인데 그거를 다시 4개의 트랙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4개의 트랙을 어떤 그 별도의 장치를 거쳐서 다시 2개로 묶어냅니다. 묶어낸 다음에 이게 극장에서 다시 4개로 디코딩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들어가 있고, 필름에 보면 이렇게 파형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의 디지털 방식은 디지털 코드는 그 필름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파프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그 파프레이션 사이에 보면 회색 블럭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다음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파프레이션 사이에 회색 블럭이 있어요. 각각 칸마다. 그게 디지털 코드예요. 그게 빛으로 쏴져서 결국은 소리가 재생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CD는 픽업이 레이저를 쏘고 걔가 튕겨 나오는 거를 캐치해서 소리가 부호가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필름을 통과한 시그널이 아날로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영화라는 매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 채널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V에서 나오는 스테레오나 모노처럼 그런 단순한 채널이 아니고 5.1 채널이나 6.1 채널, 심지어는 7.1 채널까지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다양성과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믹싱 작업을 할 때 그런 요소들이 서로 방해되지 않고 잘 어울리게 어떤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출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어떻게 음향적으로 잘 풀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영상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전달해 주는 그런 작업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